반갑습니다. 고려경매 김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경남 양산시 물구모 동일 스위트 아파트 경매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018 타경 102,586호. 여러분, 경매 사건 검색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경매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위에 보면 간단하게 사건 번호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화면에 보시면 지역이나 주소를 통해서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은 늘 반복하듯이 경매 권리 분석, 그리고 그 권리가 낙찰받은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금전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영향인지를 계산해서 예상 입찰가에서 제해주고 낙찰가를 산정하는 그러한 순서대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권리 분석 수업입니다. 자, 상세 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사건 번호가 있고, 입찰 날짜와 아주 중요한, 감정 시점, 주소, 이런 어떤 가장 대표적인 정보는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아파트의 면적에 관한 내용이 있고,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2, 3주 전부터 이렇게 이해 관련자의 이름은 모두 공개하지 않고 첫 번째 글자만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개한다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다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감정가 1억 7,600이고 최저가는 한번 유찰돼서 1억 4,080만 원에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축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단지가 제법 큽니다. 12개 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 사진을 이 정도로 보시고 한번 지도를 보고 이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라는 곳은 이곳은 한 20년 전부터 대단히 아파트를 많이 건축해서 공급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위성도시로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고, 끊임없이 지금도 공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신도시의 거의 인구의 한 80%가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 부산시의 옆에 있는 위성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쪽 지역에 걸쳐서 굉장히 아파트를 많이 건축했고, 양산대학병원도 들어와 있으며, 최근 20년 사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물건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부동산 경기, 아파트 가격 하락 시기에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 그 물건 자체의 낙찰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재가 많은 물건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같은 상황임에도 입장이 반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 호재가 됩니다. 입찰자에게는 좀 더 저렴하게 한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시작이라는 거죠. 그 점을 감안해서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하고 낙찰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2018년 9월 21일, 오늘이 9월 22일입니다. 자, 어제 입찰을 한 거죠. 유찰됐습니다.
유찰돼서 1억 7,600 감정이었는데 1억 4,080으로 유찰됐습니다. 지금 예정은 10월 24일, 매각 30일 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이렇게 날짜가 기일이 많이 남은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녹화 수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고 공개돼서 오픈돼서 많은 시간이 노출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분석을 합니다. 미리 분석을 했을 때 단점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와 매도 물건, 가격 변화의 지금 중요한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시 물건 같은 경우 가격이 폭등하다시피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 전에 분석했던 물건들이 낙찰가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 분석 방법의 잘못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분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반영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0일 이후에 이 지역의 아파트 값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냐? 지금 양산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게 30일 사이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낙찰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물건이 있어 왔던 문건 처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계자에 대한 정보가 약간 제한적이라서 여러분들을 좀 보시는데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즉 입찰자한테, 즉 입찰을 희망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영향이 있으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하는 데는 그래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등기소에 등기필증 제출됐고 경매 신청돼서 감정평가했으며 집행관이 현황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권리 신고와 각종 채권자들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이나 기타 권리 신고가 있었고, 그리고 채권자의 우선 배당 합의서 제출했고, 그들의 배당 관계입니다. 즉 낙찰자하고는 영향이 없는 채권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압류권자, 교부청구서, 세금이겠네요. 자,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특별한 영향받을 만한 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건물의 상세 내역입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 아파트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지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클릭하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로 지금 아파트의 어떤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거나 권리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등기부 등본의 요약본을 한번 보면서 권리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파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등기부 등본 요약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양산시 물금업 가촌리 양산 물금 동일 스위트 104동 605. 이 아파트는 2014년에 현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매입 후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뒤 대출을 했습니다. 처음은 SBI 저축은행이었는데 이 채권이 태영 EMNC 대부로 매각되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채권자는 이 대부회사입니다. 대부회사이고 이 대부회사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아마 이전된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26일이면 작년 초죠. 작년 초쯤에.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BNK 캐피탈로부터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는 건 짐작할 수 있고요. 이 등기부등본상의 기록, 그 채권자와 소유자의 지난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직업과 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어떤 행동 반응,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 했죠. 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1300 정도
금액이 크지 않은 사업, 어떤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서에 압류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대부회사에서 경매 신청을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북구청, 북구와 관련된 지방세와 관련됐다는 거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자, 건강보험도 낼 수 없을 정도라면 명도하러 갔을 때, 낙찰받고 명도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요구할 이사비용, 그리고 그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사람을 명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한번 사전에 우리 예상을 해보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사비용은 들 수 있다. 들 수 있고 그 비용은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결정 금액에서 제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각 물권 명세서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보증하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법보증관이 확인한 이 사실과 다른 중대한 권리적 변동이 낙찰 이후에 있다면 매각 허가 결정 취소도 가능한 법원에서 인정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입찰 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26일 태영 EMC 대부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근저당 이후로 모든 권리는 말소되고 세입자는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권리관계입니다.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을 보겠습니다. 낙찰받으면 나한테 어떤 부담이 있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등기부 기재사항에는 없습니다. 없고 관리비, 입찰과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지금 주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관리비 연체가 굉장히 많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사 비용을 주고 명도로 그 주택 인도를 받기 전에 이 관리비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상되는 이사 비용이 200만 원 정도인데 관리비 연체가 500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비 당연히 500만 원 관리실에 가서 관리비 채권 변제해야 200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도 없어서 이사를 가니 못 가니 하고 다투고 있는데 500만 원 없습니다. 그럼 이사비 못 주는 거죠. 못 주면 이사 못 나갑니다. 관리비는 누가 인수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 모두 날리고 확보하고 있는 현금도 없다면, 현금도 별로 없는 전 소유자라면 명도할 때 굉장히 큰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그만큼 심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얼마나 저항 강도가 큰 명도를 하게 될 것인가라는 걸 예측해 보기 위해서 관리비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 없죠? 없습니다.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2013년 전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명도 계획,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입니다. 권리는 소유권자고 예상 기간은 잔금 납부 후, 잔금 납부하고 인도명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강제 집행을 한다면 3개월 정도 잡으셔야 되고요. 이사 협의를 한다면 한 달 정도 잡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상되는 강제 집행 비용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고 이사 합의는 200만 원 이하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권리 분석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낙찰가 산정하는 수업은 두 번째 수업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금전적인 영향 그리고 인수되는 권리적인 어떤 중대한 결함, 이런 결함이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 입찰 경쟁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러나 그 많이가
매매해도 되는 금액 그 이하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한선이 어디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대상 낙찰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 네,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